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지트 전문가 송원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동물의 왕이 어떤 동물일까요? 맞아요. 사자, 라이언입니다. 보통요, 초원에 다른 동물들이 죽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다른 짐승들이 막 오거나 벌레, 미생물들이 막 들러붙어서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소멸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죠. 그런데 불교 경전인 법만경에는 사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자는 워낙 평상시에 용맹하고 무서워서 사자가 죽어서 이렇게 죽어 있어도 들짐승들이나 벌레들이 모여들지 못한대요. 그럼 사자가 어떻게 썩나 이렇게 지켜봤더니 사자는요, 사자 내부에 있는 벌레가 사자를 점점점 갉아먹으면서 밖으로 기어 나와서 사자를 썩어가게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자 내부에 있는 벌레가 법만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자 신중충, 사자 몸 속에 있는 벌레. 자, 이 말이 주는 메시지가 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 몸 속에 있는 벌레가 기어 나와서 사자를 썩게 한다. 이 메시지가, 이 단어가 주는 메시지를 선생님이 해석하기에는 이래요. 나의 결심을, 나의 목표를 이렇게 썩게 하는 것, 갉아먹는 것은 외부의 요인들이 아니고 내 내부에 있다. 내가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다른 애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요거 내일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말들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의 목표를 갉아먹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해낼 거라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각인시켜 주셔야 여러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부에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뿜어내 주셔야 여러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 수업 듣기 시작하면서 3번 외칠게요. 어떻다고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요. 꼭 해낼 거라고요. 해낼 우리 학생들과 지난 시간 복습 시작할게요. 갑니다. 자, 9강 복습 수능 개념 빈칸 채우기. 자, 여러분 조류운동이에요. 조류운동에 관련된 문제가 2009 학년도 수능에 출제가 되고 그리고 계속 출제가 안 됐어요. 출제될 확률 굉장히 높은 주제고요. 자, 해빙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르는 힘이 작아져서 맞아요. 융기 된다고요. 자, 이제 지질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층이 끊어져서 상대적으로 이동했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하죠? 맞아요. 단층이라고 합니다. 습곡은 어떤 힘에 의해서 장력, 횡압력 중에, 그렇죠? 횡압력. 자, 그 다음 퇴적이 중단된 지층의 관계, 요거 우리 12강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미리 한번 복선 깔고 갈까요? 우리 요걸 아시네. 부정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지각 연류량에 대해서 출제된 2014학년도 수능 빈칸 한번 채워보죠. 해양에서 해령, 해구, 대양저, 이 해양 부분에서 지각 연류량이 가장 낮은데 어디니에요? 낮은데 해구죠. 자, 수능에서 해구와 지각 연류량이 가장 낮다는 건 표현이 됐고요. 요즘 문제의 경향성에서는 해구의 지각 연류량이 낮은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왜 낮다고요? 표면의 온도가 낮은 게 침강됐기 때문에 다른 데는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데 해구 아래는 낮은 온도인 표면이 기어 들어갔으니까 표면과 지구 내부 사이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거죠. 기어 들어갔기 때문에 온도 차가 크지 않아서 그래요. 해구의 지각 연류량이 낮은 이유, 침강해서 온도 차이가 적어졌기 때문인 것 기억합니다. 섭입대, 요 베니오프대 이렇게 섭입대 대륙 지각 부분에 지각 연류량이 높아요. 그림에서 마그마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화산되기 때문에, 마그마기 때문에. 자, 방사성 원소의 함량 비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방사성 동위 원소는 어디에 많이 농집됐어요? SiO2 함량이 많은 암석이 있는, 그렇죠, 대륙 지각에. 한 번 더 보시면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로 생성된 열량도 그래서 어디가 많아요? 대륙 지각에. 해양에서의 지각 연류량은
방사성 동위원소도 적은데 무엇에 의해서 공급된다고요? 멘틀 대류에 의해서 직접 공급된다고요. 멘틀 상승에 의해서 직접 공급된다고요. 지온 상승률은요.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는 높아지지만 상승하는 비율은 계속 어느 부분이나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갖죠. 자, 이렇게 복습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간 학습 주제에 갑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지구가 변하고 움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고찰이 이렇게 진화된 과정들, 그 과정들 속에 있는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지구가 변하고 움직였는데 그거 왜 그러냐? 일단 변하고 움직인 것을 알아낸 사람, 베게너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시작한 이론, 대륙이동설로부터 그 이론의 원동력을 밝힌 생각한 멘틀 대류설, 그리고 땅이 움직인다는 게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인정된 해저 확장설, 이 내용들이 정리된 판구조론까지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볼 거고요. 이건 시간적 순서가 돼요. 대륙이동설은 1915년에 베게너의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발표가 됐고요. 멘틀 대류설은 홈스라는 분에 의해서 1928년에 주장이 됐습니다. 해저 확장설은요, 1950년대, 판구조론은 1960년대, 판구조론도 1960년대에 발표되고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대륙이동설이요. 베게너에 의해서 주장이 됐는데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게 된 계기가 되는 고지자기라고 하는 과거의 지구 자기장에 대한 내용까지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볼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던 이런 지구 내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했던,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굽히지 않았던 베게너라는 분, 사진부터 볼게요. 사진 아니고 그림이에요. 독일의 그 우표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베게너라는 분은 원래 천문학자예요. 기상학자고요. 그리고 지질학자가 됩니다. 자, 1910년에 대학 동료로부터 최신 세계 지도를 받습니다. 세계 지도를 딱 받고 전율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왜 충격을 받았냐? 이렇게 아프리카의 서쪽이랑 남미의 동쪽이랑 해안선이 너무 똑같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걸 계기로 다른 지역의 해안선도 보니까 해안선이 딱딱 들어맞는, 퍼즐처럼 들어맞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1년 후 1911년에 대학에서 논문을 하나 발견합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현재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브라질, 그리고 아프리카에 지금은 엄청 멀리 떨어져서 이동할 수 없는 생물의 화석이 같이 발견된다는 논문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아, 땅덩어리는 이렇게 원래는 하나로 합쳐진 판게아 상태였다가 지금으로부터 3억 년 전, 그래서 생물들이 이렇게 같이 뛰놀고 해안선도 이렇게 같이 일치했었다가 2억 년 전에 분리돼서 점점점 이동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대륙이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륙이동설의 증거로 각 대륙의 해안선 일치, 특히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선,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말 퍼즐처럼 딱딱 들어맞는다고요. 여기 해안선 일치,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각 대륙에서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생물들의 화석이 같이 발견되는 것. 두 번째, 화석의 분포의 일치, 이런 것을 증거로 들어요. 그리고 더 많은 탐사를 통해서 이런 걸 알아냅니다. 뭐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인도예요. 인도의 아랫부분. 지금 인도의 아랫부분은 거의 적도에 가깝거든요. 온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온도 높은 거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이 온도 높은 지역의 증거, 빙하의 흔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베게너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땅덩어리가 하나로 합쳐졌던
그때의 상태, 판교하로 땅을 모아보면 이 빙하의 그 움직임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빙하가 지금은 적도인 지역에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빙하가 이동한 흔적, 빙하가 만든 퇴적층이 존재하느냐? 원래 얘네들은 빙하가 있을 수 있는 남극 부근에 있다가 서서히 이동한 것이다. 대륙 이동설의 증거, 빙하의 흔적 세 번째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과거에 붙어 있었던 대륙들, 북미와 유라시아, 이런 대륙들의 지질 구조가, 셋꽃 같은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도 또 증거로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래, 네가 얘기한 것처럼 땅이 이동했다고 쳐. 그럼 무엇이 땅을 이동시켰니? 원동력이 뭐니? 우리 납득이 안 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연호가 그러죠. 어떡하지 너? 너 어떡하니? 이러면서 납득을 시켜주려고 더 많은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1930년에 그린란드 빙하 지역으로 더 많은 증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탐사를 떠났다가 자신의 생일날 1930년 11월 1일 날 실종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월에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대륙 이동설은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지만 백연호가 몇십 년 동안 증거를 찾고 주장을 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대륙 이동설의 그 많은 여러 증거들은 백연호의 죽음과 함께 같이 빙하 속에 묻혀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요, 대륙 이동설은 백연호가 주장했던 증거들로 입증된 것이 아니에요. 요 원동력을 설명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입증됐느냐? 고지자기 연구라는 걸로 입증됐다고요. 대륙이동설 입증한 것이 증거가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고지자기가 도대체 무엇이냐? 1950년대 영국에서는요, 지구 자기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지구의 자기장에 대한 연구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지구 자기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고지자기로 넘어갑니다. 자, 암석이 여러분 처음에 형성될 때, 다시 얘기하면 암석이 어떻게 형성돼요? 마그마가 식거나 퇴적이 되거나 변성이 되거나, 그렇죠? 마그마가 식거나 퇴적이 되는, 암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암석이 굳어질 때 당시의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암석에 있는 자기장과 관련이 있는 물질들, 자기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질들, 철이 있는 물질, 이런 물질들은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이 돼요. 이렇게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암석에 있는 특정한 물질들이 배열되는 걸 자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암석 속에 지구 자기장, 당시 지구 자기장이 한번 자화되면 안 바뀌어요. 고정이 돼요. 암석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지구 자기장을 고지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자기장의 3요소 기억나나요? 그죠? 평각, 복각, 수평 자기력. 어떤 지역에서의 복각을 알아요. 어떤 지역에서의 평각을 알아요. 수평 자기력도 알아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그 지역에서 지구 자기장이 평각, 지구 자기가 어느 쪽에 있고, 복각, 자기 위도가 어딘가를 찾아서 지구 자기 극이 어디고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과거의 암석에 남아있는 과거의 지구 자기장을 분석하면 과거의 지구 자기 극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오, 저기구나. 5억 년 전엔 저기였구나. 또 과거의 지구 자기장이 지금은 여러분 자기 북극의 자성이 뭐예요? 나침반의 자침에 N극이 향하잖아요. 자성? 그렇죠. S극이에요. 그런데 지구 외핵의 변화 때문에 자성이 바뀌어요. 거기가 S극이었다가 N극이었다가 자기 극이 역전되기도 하거든요. 자극의 자성, 성질도 알 수 있어요. 과거, 그 다음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위치 변화도 알 수 있죠. 이렇게 과거에 지구 자기장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장의 자기 극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자기 극의 위치 변화를
조사하던 중에 이상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발견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북극, 현재 자기 북극 몇 개예요? 자기 북극 1개, 자기 남극 1개, 자기 북극은 하나예요. 그럼 자기 북극이 과거에 5학년 전에 여기 있었고 4학년 전에 여기 있었고 2학년 전에 여기 있었으면 자기 북극이 하나면 자기 북극이 이동한 경로도 몇 개여야 돼요? 역시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가 2개 혹은 2개 이상이 발견이 됩니다. 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가 2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현재는 자기 북극이 하나인데 과거에는 자기 북극이 정말 2개였다는 뜻일까요? 자기 북극 2개? 아니죠, 여러분. 2개로 나눴다는 건 무슨 뜻이냐? 경로가 하나였었는데, 그죠? 요 점과 요 점이 사실은 한 점이었는데 땅덩어리가 하나로 붙어있을 때는 그랬었는데 그 점을 가지고 자기 북극의 성질을 가지고 대륙이 이동해버린 거죠. 그래서 점이 2개로 분리된 거지 과거에 자기 북극이 2개로 나뉘어져 있었던 건 아니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경로가 2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그 자기 북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점, 대륙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붙어있다가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분리된 거죠. 여기가 만약 판의 경계였다면 무슨 경계에 해당할까요? 땅덩어리가 분리됐습니다. 우리 판의 경계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거긴 하지만 여러분 이미 뭐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분리됐다는 건 그렇죠? 발산형 경계라는 걸 의미해요. 분리됐대요. 무슨 힘이 작용했을까요? 그렇죠? 장력이 작용했다고요. 그러면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느냐? 발산형 경계에서 땅덩어리 분리되면서 마그마 올라온다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해령이에요. 무슨 마그마가 분출되느냐? 현맘질 마그마가 분출돼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렇게 땅덩어리가 붙어 있을 때 자극이 이렇게 이동했는데, 그죠? 땅덩어리가 분리되면서 그 지점이 2개로 분리되어서 경로가 2개로 나눠진 것이다. 즉, 자극의 이동 경로가 2개라는 건 과거에 자극이 2개였다는 뜻이 아니라 대륙이 이동했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베게너가 주장했던 증거들이 아니라 뭘로요? 그렇죠? 매직워드 정리해보면 대륙 이동이 밝혀진 것은 바로 고지자기를 통해서 밝혀졌다고요. 자, 대륙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이동해요. 그럼 그 이동한 속도를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요. 속도는 대륙 이동한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대륙과 대륙 여기다가 여기로 이동한 그 2지점 사이의 거리를 이동한 총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뭐 요거 출제된 수능 개념이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빈칸 채우기 할 때 또 자세히 언급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륙 이동설이 베게너의 증거가 아니라 고지자기로 입증됐다는 것. 그리고 고지자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사실은 베게너가 설명하지 못했던 그 땅이 움직인 원동력에 대해서 베게너 사망 이전에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게너는 1930년에 사망했고요. 1928년에 영국의 홈즈라고 하는 분이 베게너의 논문을 보고 혹시 땅이 이동한 건 그 아래에 멘틀이 대류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요, 지금 현재 과학이 인정하고 있는 멘틀 대류설, 판구조론과 거의 똑같아요. 자, 홈즈가 주장했던 멘틀 대류설을 한번 살펴보면 지구 내부에는요, 온도가 높은 부분과 온도가 낮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온도가 높은 부분은요, 온도가 높으면 뜨거우면 가벼우니까 멘틀 대류가 상승하게 되고요. 멘틀 대류 상승과 함께 마그마가 올라와서 지형, 뭐가 만들어지느냐? 뿅뿅, 해령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부분은 차가워서 무거우니까 하강을 하게 된다.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은 이렇게 기어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깊은 계곡, 해구가 만들어진다 라고 주장했어요. 멘틀 부분에 온도가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류가 나타나고 그 대류와 함께 위에 떠 있는 땅덩어리들이 이동한다라는 주장이었다고요. 완전 딱 맞는 주장인데요. 당시의 과학, 1928년의 과학으로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측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기계들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냥 홈즈의 논문으로 발표만 되고 같이 땅속에 이렇게 도서관에 묻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고지자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1930년부터 40년 그 사이에 세계 제2차 대전, 2차 세계대전과 함께 해저 지형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잠수함으로 뭐 이렇게 해저를 조사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해저가 확장됐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이 얻어지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 여러분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느냐. 음향 측심법 초음파로 배 위에서 해저에 쐈다가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면 수심을 다 측정할 수가 있게 돼요. 수심을 측정하면 해저에 어떤 지형들이 있는지, 산이 있는지 계곡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죠. 두 번째, 바닷속에 있는 암석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암석 속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남은 양을 알게 되면,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이것도 우리 13강에서 자세히 알게 될 텐데, 요 각각 암석의 진짜 나이 1억 년 됐는지 5천만 년 됐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지구 내부의 열의 양을 측정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측정을 하면서 보니까 바닷속에는요, 이렇게 높은 산맥이 두 개가 쫙 연결되어 있는 해령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해령을 중심으로 마그마가 분출해서 응애하고 새로운 암석이 생성이 돼요. 이 생성된 암석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옆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점점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대칭적으로 나이가 많아진다. 그리고 아주 나이가 많아진 것은 핵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것이 해저 확장설의 이론인데요. 그럼 증거 있냐? 진짜 이거 맞느냐? 얘네들이 증거예요.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증거들이 나왔느냐. 자, 봅시다. 해령을 축으로, 해령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질수록,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방사성 동위원소의 남은 양과 반감기로 해저 지각의 나이를 측정해 봤더니 해령의 나이가 가장 어리고요.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지각의 나이 증가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뭐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여기서 응에 태어나고요. 점점 이동하면서 나이를 먹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마그마 분출해서요. 판의 경계에 철썩철썩 들러붙어요. 식죠. 이제 생성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이 나이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 얘가 그 옆으로 이동하고 새로 생성된 게 또 옆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나이를 먹어갔다는 거죠.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즉 해양지각의 나이가 해령으로부터 대칭적으로 멀어질수록 많아진다는 건 해저가 확장된다는 증거가 돼요. 두 번째, 지각 연류량. 여러분, 지각 연류량이 뭔가요? 그렇죠? 지구 내부로부터 지표로 올라오는 열의 양이에요. 그 열의 양이 해령에서 가장 높고요. 점점점 작아집니다. 지각 연류량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감소한다는 건 마그마가 올라와서 해령에서 응애하고 새로운 암석이, 새로운 지역이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걔가 점점 발산되는 건 1번과 3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이제 퇴저감의 두께. 자, 여러분, 얘가 대칭적으로 1번 암석, 얘가 2번 암석, 여기가 해령이고요. 여기가 3번. 1, 2, 3. 나이는 누가 제일 많다고요? 3번이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1번이에요. 이렇게 이동해가면서 나이를 먹었으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죠. 그럼 1번, 2번, 3번 위에 퇴적되어 있는 퇴저감의 두께는 누가 가장 두꺼울까요? 3번이죠, 여러분. 왜요? 1번은 이디 응에 태어났으니까
퇴적될 시간이 적었어요. 근데 3번은 1번 자리에 있을 때 퇴적됐고요. 이동되면서 계속 퇴적이 이루어졌죠. 오래 퇴적됐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퇴적함의 두께는 그러니까 두꺼워지는 거죠. 퇴적함의 두께가 3번에 두껍게 있다는 것. 1번 자리에 있다가 이동하면서 계속 퇴적이 됐다는 얘기다. 즉 확장의 증거가 된다고요. 그 다음 4번. 변환단층은 뭐냐면 해령이요. 이렇게 칼로 잘리듯 쭉 한 방향으로만 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해령이 이렇게 두 판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여기가 해령이 돼요. 두 판이 서로 멀어져요.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러면 빗금친 부분은 마그마가 올라오는 해령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은요. 오른쪽에 있는 판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합니까?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왼쪽에 있는 판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은 분명 판의 경계이고요. 그리고 서로 판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이 생겨요. 서로 다른 층이니까 서로 다른 판이니까 지층이 잘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이동했대요. 지층이 잘려서 상대적으로 이동했대요. 그게 뭐냐? 단층이에요. 정단층이나 역단층은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변환단층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해요. 이런 변환단층이 있다? 무슨 뜻이냐? 정말 땅이 얘는 오른쪽으로 얘는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다. 해저가 확장된다는 의미가 된다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 해저에 나타난 과거의 지구 자기장이 자, 여러분 보세요. 마그마가 뿅 분출해요. 그럼 요거 현재 지구장 방향으로 요 암석이 있는 여러 물질들이 자화될 거예요. 자, 현재 해령에서 암석이 자화된 그것이 지금 현재 자기장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기라고 얘기해요. 정상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역전기예요. 과거에 이 암석이 해령에 있던 자리에 현재와 지구 자기장이 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 자기장 방향이 이러면 해령 옆에 양쪽을 대칭으로 반대 방향으로 역전된 지구 자기장이 남아있는 고지자기가 발견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정상, 역전, 정상, 역전 대칭적으로 반복된다는 것도 역시 해저 확장의 증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이해해 주셔야 되고 얘네들이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된다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계속 출제되거든요.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아주 자주 출제되는 건 해양 지각의 나이, 지각 연료량, 퇴적함의 두께 이런 것들 그리고 고지자기의 정상 역전 분포가 해저 확장설 증거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출제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정말 해저가 확장이 되는데 왜 확장이 되고 그렇죠? 또 어떤 속도로 확장이 되는지 간단하죠. 뭐. 자, 해저가 확장돼요. 땅이 정말 움직인다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홈즈가 이미 1928년에 알아냈어요. 알려줬어요. 뭐 때문이냐? 그쵸? 멘틀 대류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이에요. 해저 확장의 원인은요? 땡땡 멘틀 대류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이 자료를 보고 여기 대서양 중앙해령이래요. 대서양 중앙해령의 과거 지구 자기장의 분포가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그렇죠? 해령의 위치랑 그리고 확장 속도랑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나이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나이까지 어디가 해령입니까? 암석의 나이. 이제 응에 태어나고 있는데 그죠? 여기 영의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해령이에요.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으로 해령에 있는 현재 지구자기장으로 자화된 부분 정상기. 양쪽이 역전기로 대칭이 이루어져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해령에서 암석이 이렇게 이동해 가요. 그럼 이 암석을 A라고 해볼게요. 이 암석의 나이가 500만 년 됐어요. 그럼 이 암석은 어떤 속도로 이동해 왔을까? 그 속도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되죠. 두 지점 사이의 거리의 이 두 지점은요. 해령으로부터의 거리예요. 해령과 A 지점,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뭘로 나눠주면 될까요?
자, 이 A는요. 원래 요 자리에 있었어요. 이만큼 오면서 500만 년이라는 나이를 먹은 거죠. 즉 이동한 시간이 500만 년이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거리를 이동하는 이만큼 시간이 걸렸다. 그걸로 이동 속도를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해저 확장의 속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저 확장이 실제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여러 증거들이 있고요. 속도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것들이 모두 모여서 만들어진 판 구조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판이 뭡니까? 자, 우리 예전에 지구 내부의 구조 공부할 때요. 암석권, 연약권, 지각, 멘틀, 모호면, 저속도층 이런 것들 공부했었어요. 자, 그 기억을 잠깐 멈추고 막 떠올려 보세요. 혹은 앞으로 가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찾아봐서 그때 공부했던 것들 이렇게 다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오면요, 여러분. 판이 뭐냐면 판은요. 암석권의 한 조각이에요. 피자 한 조각처럼 암석권의 조각이에요. 그럼 암석권은 뭐였을까요? 자, 암석권은요. 그쵸? 연역권 윗부분 그러니까 바로 짜잔 암석권은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 부분으로 두께가 어느 정도나 약 100kg 정도예요. 여러분 두께 100kg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자, 우리 첫 시간에 지진 공부할 때 지진의 종류를요. 천발, 중발, 신발로도 나눴고 천발, 신발로도 나눴어요. 천발, 신발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깊이가 얼마였죠? 맞아요. 100kg예요. 판이 100kg인데 여러분 자 요만큼이 판인데요. 지진이 판 내부에서 일어나면 판의 두께가 두꺼워봤자 100kg니까 지진이 판 내부에서 일어나면 그건 무슨 지진인 거죠? 맞아요. 천발 지진인 거예요. 지진이 판 아래 연약권 부분, 멘틀 부분에서 나타나면 그건 그쵸? 신발 지진인 거예요. 그래서 판 두께가 100kg인 것 기억해 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암석권은요. 지진파의 속도 변화가 나타나는 경계 윗부분이래요. 그 아랫부분부터 저속도층이 나타나니까요. 암석권은 어디가 두꺼워요? 암석권 대륙이 있는 부분의 암석권, 해양이 있는 부분의 암석권. 그렇죠? 대륙이 두꺼워요. 왜냐하면 지각이 대륙 지각이 두껍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암석권이 운동한대요. 왜요? 그 밑에 있는 연약권이 대류해서요. 연약권 고체인가요? 액체인가요? 기체인가요? 고체요. 멘틀 고체요. 근데 어떻게 대류해요? 움직일 수 있는 고체. 다시 얘기하면 유동성 고체거든요. 어떻게 고체가 유동성일 수 있죠? 많이 아니고요. 완전히 아니고요. 조금씩 용융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연약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연약권은 무엇이냐? 판 아래요. 암석권 아래요. 100km부터 400km 부분에 그 부분으로서 지진파의 속도가 완전 줄어드는 저속도층이 나타나는 부분. 왜요? 부분 용융돼 있어서. 그래서 유동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고체가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대류하는 부분. 이게 연약권이에요. 자, 이제 암석권, 연약권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것들을 모아서 판 구조론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판 구조론은 뭐냐? 암석권을 이루고 있는 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 판, 여러 조각의 판이 밑에 있는 연약권, 멘틀 부분의 대류 때문에 쿵 움직이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대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벌어지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면서 화산활동, 지진활동 같은 여러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이론이 바로 판 구조론이 됩니다. 자, 판 구조론은요. 멘틀 대류로 땅이 움직이는 대륙 이동설 그리고 험지의 대륙 이동설의 원인인 멘틀 대류설 그리고 여러 입증된 증거들이 모인 해저 확장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정리된 이론이에요. 요 이론으로 우리가 지금 지구의 여러 지각 변동의 원인을 설명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다른 천체들, 행성들의
원리도 이해하고 있는 아주 지구과학적으로 우수한 이론이거든요. 요 내용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 여기까지 해서 판구조론까지 오는 과정.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 확장설, 그리고 판구조론까지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기출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4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자, 그림가는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나타냈어요. 점점점 선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측정한 자극의 이동 경로, 그리고 요 실선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자극의 이동 경로. 무슨 뜻이냐? 그쵸? 100만 년 전이니까 5억 년 전에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했을 때는 자북이 여기 있었단 얘기예요.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자북이 여기 있었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자료를 해석할 때 특히 대륙 이동설을 입증한 고지자기의 자료를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기본 전제가 있어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전제가 뭐냐? 현재 자극, 자기 북극은 하나예요. 현재 하나면요. 과거에도 자극은 하나였다. 요게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죠? 선생님 2개인데요? 아니라니까요. 하나였는데. 그죠? 그 지점이 둘로 분리된 거예요. 왜요? 대륙이 이동해서. 그쵸? 그림 보시면 유라시아랑 북아메리카 대륙이 이동하기 전으로, 그쵸? 땅을 이렇게 합쳐보면 땅덩어리를 이렇게 이동시켜보면 자극의 이동 경로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에서 나로 분리된 땅덩어리가 판게아로 합쳐지는 과정을 해보면 사실은 판게아였던 땅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지만 거꾸로 오는 작업을 하면 뭘 알 수 있느냐? 대륙이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판게아는요 3억 년 전에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2억 년 전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첫 번째는요, 베게너의 증거들. 뭡니까? 빙하의 흔적, 생물 화석의 분포의 일치, 지질구조 연속성, 이런 것들은 자, 이런 지문을 선생님 한번 드려볼게요. OX 퀴즈를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신생대 때 혹은 1억 년 전에 생물의 화석이 일치한다. OX 구분해보세요. 여러분, 땅덩어리가 하나로 합쳐졌던 시기에 생물들이 같이 공존했어요. 그리고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생물이 같이 살았던 시기여야 돼요. 언제? 이때. 그죠? 일치하게 발견되는 생물들은요, 요때 화석들이어야 된다고요. 1억 년 전에는 이미 분리돼서 생물이 많이 다양성을 갖는 다른 생물들이 발견된다고요. 화석이 일치될 수 없어요. 즉, 베게너의 증거는요, 요 시기 때 형성된 것이다. 빙하도 마찬가지예요. 고생대 말, 중생대 초, 3억 년부터 2억 년 그 사이에 형성된 빙하예요. 지질구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개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땅덩어리가 하나로 합쳐져요. 그러면 무슨 힘이 작용한 거죠? 판게아가 형성될 때는 무슨 힘이 작용한 거냐? 합쳐져요. 맞아요. 횡압력이 작용해요. 이때는 습곡산맥이 형성되죠. 그런데 가랑 나중에 뭐가 먼저죠? 나가 먼저예요. 이건 지금 분리된 거예요. 땅덩어리가 하나였다가 분리됐어요. 그죠? 이때는 어떤 힘이 작용된다고요? 장력이 작용된다고요. 대륙이 이동할 때는 장력이 작용된다고요. 무슨 판의 경기가 만들어지느냐? 발산형 경기가 만들어진다고요. 하나 더. 판게아 형성이요. 3억 년 전부터 2억 년 전까지가 마지막 판게아가 만들어졌어요. 그 이전에도 땅이 합쳐졌다 분리됐다 합쳐졌다 분리됐다 반복했고요. 2억 년 전에 합쳐졌다가 분리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계속 분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부터 한참 지나서 다시 합쳐질 거라고요. 그죠? 아, 그럼 이렇게 땅덩어리가 합쳐졌을 때는 3억 년 전에 합쳐졌을 때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구나. 그 습곡산맥이요.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분리됐겠구나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보기 갈까요? 자, 기억. 과거에 두 개의 자기 북극이 존재했다. 자극의 이동 경로가 두 개라는 건 자기 북극이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였던 지점이 둘로 분리됐다. 대륙이 이동했다는 뜻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 니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는 습곡산맥. 여기 북아메리카 대륙이 여기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 여기 있어요. 얘네들이 하나로 분리됐다가 고생대 분리된 땅이 고생대 말에 합쳐진 거거든요. 그때 습곡산맥이 만들어졌고요. 연속적으로 분포해요. 자, 니은은 맞는 설명. 디귿 가와 나를 통해서 대륙이 이동했음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린 가는 잔류자기를 통해서, 잔류자기는 뭐냐면 과거에 암석이 만들어졌을 때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암석이 자화되죠? 그게 고정돼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기장. 고지자기를 다른 말로 잔류자기라고도 해요. 잔류자기를 이용해서 과거의 지자기 북극을 찾는 방법을 모식적으로 나타냈고요. 나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예요. 자, 일단 가를 볼게요. 현재 지구자기 북극, 현재 나침반에 향하는 방향이 여기래요. 그런데 A 대륙과 B 대륙, 과거의 암석 속에 남아있는 잔류자기가 향하는 곳은 요 지점이래요. 여러분, 현재 지자기 북극 우리 어떻게 알아요? 나침반이 향하는 방향으로 알죠. 그쵸? 잔류자기가 향하는 방향, 여기가 바로 과거의 지자기 북극인 거죠. 선생님, 왜 과거의 지자기 북극이 두 개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이제는. 그죠? 선생님, 이 두 개인 건 하나로 합쳐졌다가 분리된 거네요. 즉, 대륙이 이동한 거네요.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점이 왜 두 개냐? A 대륙에서는 요 점을 향하고 있고 B 대륙에서는 요 점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대륙을 하나로 합쳐보면 한 점을 향해요. 과거 지자기 북극은 여기였어요. 한 점이었는데 땅덩어리가 두 개로 분리다 보니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밑에 그림이 위 그림으로 간 겁니까? 위 그림이 아래 그림으로 간 겁니까? 하나였던 땅덩어리가 두 개로 분리된 겁니까? 분리된 땅덩어리가 하나로 합쳐진 겁니까? 그쵸? 하나로 합쳐졌던 땅이 판게아가 분리된 거예요. 대륙이 이동하면서. 맞죠? 그럼 A 대륙과 B 대륙은 합쳐져 있다가 분리됐으니까 무슨 경계가 나타날까요? 이 지점 사이에는. 여기는 발산형 경계가 나타나야 돼요. 얘는 분리된 거예요. 가만히 있던 것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발산형 경계에는요. 그쵸?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해령이 형성돼요. 이 두 개가 분리됐던 게 하나로 합쳐졌으면 합쳐지는 과정에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텐데 분리된 거니까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습곡산맥은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다음 시간에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돼요. 이건 3학년들이 푸는 모의평가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진도를 뒤에 부분까지 다 나간 다음에 푼 거니까 이렇게 출제된 문제니까 판구조론 문제와 대륙이동설 문제가 융합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융합되는지 한번 보기를 분석해 보죠. 기억. 같은 시기에 하나의 대륙에서 형성된 잔류자기의 방향은 한 점으로 수렴돼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아래 그림처럼. 왜요? 자기 북극이 한 개니까. 니은 가에서 A 대륙과 B 대륙 사이에서는 가에서 A 대륙과 B 대륙이 분리됐어요. 습곡산맥이 형성될 수 없다고요. 발산형 경계 해령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디귿 나에서 3.5억 년 전에 지자기 북극은 여기네요. 3.5억 년 전 하나였다. 맞나요? 5억 년 전에도 4억 년 전에도 2억 년 전에도 계속 하나였다니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전제인 거 알 수 있어요. 문제마다 나오죠. 기억 디귿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그림은 해양 A와 B에서 측정한 최근 8천만 년 동안의 고지자기 분포를
해령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고지자기가 진한색, 하얀색, 정상과 역전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해령으로부터 고지자기 분포와 함께 그 나이를 갖는, 각각 나이를 갖는 위치가 거리로도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해양 A에서는요, 8천만 년의 나이를 갖는 암석이 해령으로부터 요만큼 거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B 지역에서는요, 똑같은 나이를 먹은 암석이 해령으로부터 응에 태어나서 이 나이만큼 이동한 암석이 쭉 A 지점보다 더 어디에 분포합니까? 멀리 분포해요. 나이가 똑같은데? 더 멀리 가 있어? 같은 시간 동안 멀리 가 있어? 무슨 뜻이죠? 선생님이랑 우리 학생들이랑 달리기를 합니다. 10초 갔는데 선생님은 요만큼 와 있는데 여러분 저만큼 가 있어요. 우리 둘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달리기 속도의 차이죠. 그럼 A지점과 B지점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해저 확장 속도의 차이겠죠. 자, 확장 속도가요. A지점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 갔고요. B지점 많이 갔어요. 같은 시간 동안 어디가 더 빨랐게요? 그렇죠. B가 더 빨랐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기역 지점과 니은 지점이 A 해양에서 해령으로부터의 거리예요. 해령과 아주 가까이 있는 지점이 기역, 해령과 조금 멀리 있는 지점이 니은이에요. 자, 이걸로 무엇을 우리가 예상해 봐야 되느냐? 아,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물리량들, 그거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기역과 니은 비교합니다. 자, 나이 나와 있어요. 니은이 많죠. 그럼 태적물 두께는요? 나이가 많을수록 두껍다 그랬습니다. 니은이요. 지각 연류량만 해령 부근에 있을수록 마그마가 직접 올라오니까 많습니다. 자, 이런 내용 정리하고 보기 분석하죠. 기억. 이 기간 동안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반복돼서 까만색, 하얀색, 까만색, 하얀색 계속 반복되죠. 맞습니다. 니은, 지각 연류량은 기역 지역이 니은 지역보다 해령인데요. 마그마 올라오는데요. 높죠. 디귿, T 기간 동안 요만큼 해저 판의 확장 속도는 해양 B가 A보다 빨랐죠. B가 A보다 많이 갔으니까요. 그래서 기역 디귿해서 정답은 3번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륙이 이동했다는 사람들의 생각의 변천, 이론의 정리 과정에 대한 식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공부하면서는요, 대륙 이동 소리 누구고, 멘틀 대륙 소리 누구고, 그런 내용들보다는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안 된다고 하는데, 스스로 맞다고 한, 그리고 실제로 맞았던 백연우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맞다고 해야 여러분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해야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맞는, 항상 해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파이팅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